대치동이라든가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을 이제 다 시키고 강남에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꽤 있으십니다. 강남 아파트 뭐 한 집 팔면 여기가 훨씬 이제 넓은 공간들을 좀 누리실 수 있잖아요. 집은 집다워야 된다. 뭐 또 요즘에는 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바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리브하는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안녕하세요. 서울미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평창동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평창동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옛날에 드라마에서 부잣집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실 때, 네, 평창동입니다 하고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평창동은 제 기억 속에는 되게 이제 부자 동네구나라는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평창동은 대부분 대기업 회장님이라든가 모닌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부촌인데요. 이 부촌이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 오늘 평창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차로 다니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이 뭔가 강남처럼 유명한 지역은 아닌데 평창동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서울예고인데요. 예고하면 서울예고하고 선화예고가 거의 양대산맥인데 그중에서 그 유명한 서울예고가 바로 평창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세 개가 다 이쪽에 모여 있고 병원이라든가 마켓도 이쪽에 서울예고 맞은편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산 아래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모여져 있는 전형적인 이제 평창동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평창동의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 아트센터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평창동에 산이 굉장히 높아서 산세 주변으로 싸고 있어서 아래쪽부터 굉장히 높은 고지대까지 집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게 낮은 쪽부터 제일 위에까지 집이 있는데 그 이제 중간쯤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게 가나아트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주변은 갤러리가 있는 라인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창동의 땅값 중에서는 가나아트 센터 주변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가나아트 센터가 그 유명한 가나아트 센터가 딱 자리가 잡고 있고 그 위로도 올라가다 보면은 갤러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나아트 센터 앞쪽의 도로는 지금 지나가면서 보시다시피 도로폭이 한 10m?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인 도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봐도 되게 쾌적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데 사실 골목골목 가다 보면 도로폭이 좁고 이제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키미 아트 지나가는데 여기는 카페도 같이 있어서 저기 위치 키미 카페에서 보면은 또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되게 좋은 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효리 씨가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사서 지으셨잖아요. 그쪽을 지금 방금 지나왔고요. 사실 평창동은 뭐라 그럴까 아래부터 위에까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높은 산세 아래 이제 낮은 데부터 굉장히 고지대까지 집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사실은 기운이 너무 세다.'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대기업 회장님들도 계신데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되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평창동에 있어서 되게 불가치가 너무 잘 되시고 평창동의 이 기운을 못 이겨낸다면 되게 막 "망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봉들 굉장히 높은 산들을 보면서 '그래 뭔가 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쪽으로 드디어 스타벅스가 보이는군요. 예, 스타벅스와 파리바게트와 바로 이쪽입니다. 맨날 봐도 또 여기가 서울이긴 한데 저는 맨날 시골 읍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 그래서 요렇게 정겹게 번화가가 있고요. 보시면 요 주변은 90 년대 주로 지어진 빨간 벽돌 보이시죠? 90 년대 주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들, 엘베가 없는 이제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고급 빌라였겠죠? 이런 고급 빌라들이 좀 있는데 그 유명한 오버힐스가 있습니다. 지금 오버힐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버힐스는 그 이타미 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가 인제 설계를 한 어떻게 보면 작품 같은 곳인데 오버힐스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인제 공개도로가 있어서 단지가 막혀 있지 않아요.
단지는 1단지부터 해서 4단지까지 되어 있고 전세대가 다 뭐 복층, 트리플 복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이 오버힐스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엘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단지만 있고 집 내부에 나머지는 없어서 다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뭐 잘 짓고 고급이긴 하지만 그 스타일 자체가 노멀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사실 뭐 고객분들이 예전에 물어보셨을 때는 "오버힐스 워낙 거래가 쉽지 않으니까 뭐 사실 거면 제가 막 무덤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시면 사셔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판도가 바뀌었더라고요. 황진경 씨가 사실 오버힐스를 매입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오버힐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인제 오버힐스를 찾는 분들도 좀 많아졌는데 사실 근데 오버힐스 이후로는 또 이렇게 마땅히 평창동에 고급 빌라라고 할 만한 신축의 빌라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오버힐스를 지나서 인제 올라와 봤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라운드 60이 진짜 뷰가 좋은 평창동의 전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카페인데 문을 잘 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하게 고급 빌라가 사실 없었어요. 뭐 오버힐스도 제가 기억할 때 거의 리먼 때 그때 인제 한참 리먼이 갑자기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당시 뭐 30억 대 이렇게 막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게 미분양도 있었었고 되게 인제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동이 개발 제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한 20년 그 전후에 고급 빌라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다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제 북악정 쪽에 있는 근처 라인으로 인제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평창동이 약간 이제 산도 있고 개발 제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인허가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단위로 묶여 있지 않은 지역에만 가능한데 그 북악정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지구 단위로 묶여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인제 신축 고급 빌라들이 좀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던한 건물 보이시죠? 이거는 원래 진짜 레스토랑 고깃집이에요. 평창동에 되게 유명한 고깃집인데 워낙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건물을 인제 본관, 신관 나눠 가지고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저기에 무려 투썸 플레이스가 한 층을 또 다 쓰고 있어요. 엄청 큰 투썸 플레이스여서 평창동의 뷰를 보면서도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까지 그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동 올 때 밥 먹고 투썸에 들려서 커피 먹으면서 가끔씩 인제 뷰도 보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평창도의 명소이기도 해요. 북악정 주변에 있는 신축 고급 빌라들이 모여 있는 라인으로 와 봤는데요. 이쪽 라인은 평창동에서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제일 첫 번째 지어진 거는 평창동에 있는 갤러리 카운티라고 보이실 텐데요. 지금 딱 보이는 외관도 외국의 약간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지어진 거예요. 갤러리 카운티는 2020년에 7세대로 해서 벽체를 공유하는 타운하우스 스타일로 전세대가 인제 복층, 트리플 복층 40평대, 60평대 요렇게 총 7세대가 지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가 2020년 준공이 됐었을 때 한 15억 대에서 한 19억 뭐 8천 9천 생각보다 되게 신선하고 합리적이다. 단독주택이 좀 부담스럽고 좀 공동주택의 형태로서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의 수요와 잘 맞아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만에 7세대가 전부 다 완판이 됐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엘그라체 평창이라고 세대수는 4세대로 해서 인제 고급 빌라 형태로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은 가든 테라스 116이라고 해서 갤러리 카운티를 지었던 시행사에서 한 400평 정도 인제 부지 규모로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원래 저기는 이제 교회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유동성이 한참 좋았을 시기에 인제 땅을 매입해서 인제 준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24년에 인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대출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윤원재인데요. 이 같은 블록이 있진 않고 하나 인제 옆 블록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재는 2025년 준공이 된 평창동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축 고급 빌라인데요. 기존에 지어진 신축 빌라와의 차별점은 기존의 것들은 전부 다 복층, 트리플 복층 이렇게 다 복층 세대로만 되어 있는데 윤원재는 유일하게 펜트하우스가 아주 넓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신축 고급 빌라에서 단층은 유일한 것 같아요. 어떤지 내부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충당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더 프라이빗한데요. 역시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펜트하우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급 빌라가 일반적인 아파트와의 좀 차이는 이 현관 입구의 광폭, 이 폭과 얼마나 넓으냐에서 이제 이미지가 처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펜트하우스답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서도 왼쪽에 보시면 통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예 휴즈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부츠 여자들은 부츠를 신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벗는 게 이렇게 되는데 앉아서 인제 뭔가 신을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문이 닫혀져 있는데 중문도 보면 안이 약간 살짝 비치게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쁘네요. 내부로 들어오니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전면에 보이는 폭만에도 한 10 미터?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이 일단 딱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거실이랑 다이닝, 주방이 LDK가 인제 일자 배치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크림색 톤의 약간 웜한 느낌을 주네요. 창밖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동 커튼이 열리고 있는데 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음 진짜 와이드한 뷰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는데 저 위에도 북악정이 또 보이거든요. 이제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을 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의 꽃들도 피고 가을 단풍이 들거나 겨울에 설산 한눈에 쫙 이렇게 눈 내리는 산을 보면서 힐링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나무 있는 요 중간의 땅은 아마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주차도 가능해요. 지금 보면 LDK가 굉장히 넓게 빠졌잖아요. 일자형 배치로 되어 있는 LDK 일자형 구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구조긴 해요.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있는데 고급 빌라를 그러면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일반 빌라랑. 고급이면 다 고급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고급 빌라는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크림색 톤으로 톤 앤 매너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주방 가구도 보면 지금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에다 매달려 있는 후드를 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이 시원한 개방감이 아무래도 좀 맞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한 거는 팔맥인데 아래쪽으로 연기가 흡수되는 다운 드리프트 방식을 사용한 거를 지금 이제 넣으셨네요. 바닥의 재질도 제가 봤을 때는 톤 앤 매너를 잘 살리면서 넓은 와이드한 이런 원목의 재질로 넣으셨어요.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는데 일자형이 아니라 약간 뭔가 동양적인 가로와 세로를 이제 축을 가지고서 배치를 한 마룻바닥이어서 저는 되게 독특한 게 마음에 듭니다. 우물 천정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2,650 정도 인제 된다고 하는데요. 고급 빌라나 하이엔드 상품 같으면 미니멈이 2.6, 예산 2.8, 요새는 거의 한 3 미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3 미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좋긴 하는데 너무 높은 것 같긴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2,650 인데 이 정도도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답답하지가 않죠.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옆에 있는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드톤의 나무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저는 이게 발리나 이런 약간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 넓다 보니까 저 벽에 있는 컨센트는 당연히 기본인데 아주 작지만 그 이제 고급스러움을 인제 또 가르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텐트를 세운다든가 뭔가를 쓸 때 어디 꽂을 데가 벽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저분하게 선이 와야 되니까. 또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 굉장히 와이드한 통창은 좋은데 원래 좀 더 고급이라고 하면 정말 끝에서 바닥까지 이게 조금 더 바닥까지 사실 완벽하게 밑으로 내려왔었으면 이 정도도 충분하긴 한데 '개방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스터룸 그냥 안방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보통 고급 빌라 같은 경우 마스터 존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안에 인제 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작더라도 항상 테라스가 있었으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도 인제 마스터 쪽에 테라스가 있긴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인제 소유로 되어 있는 옆에 인제 옹벽 때문에 아마 요렇게밖에 못 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쪼끔 아쉽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고요. 욕실 한번 볼까요? 네. 마스터 쪽에는 부부와 같이 나란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두 개로 되어 있고 이 방에도 있네요. 가끔 보면 100억 대가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워낙 잘 되어 있는데 한 30억 에서 50억 요런 정도 사이에서 인제 새로 지어지는 이제 고급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데 보니까 막 수납이 없어.
안방 말고는 수납이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펜트하우스에는 보니까 전부 다 방마다 어 수납 공간이 드레스 공간이 다 있어서 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층 와이드함도 있지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데 보이시나요? 아 지금 윤원지 펜트하우스의 루프탑으로 와 봤는데요. 이 공간은 한 대략 한 60평 정도? 펜트하우스의 소유주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북악산과 이제 북한산 산이 진짜 360도 파노라마 뷰가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 평창동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저쪽에 평창동 뭐 벽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로장, 그다음에 뭐 가나아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라는 거를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뭐 도심 속에 있다가 인제 이렇게 평창동에 오게 되면 뭔가 진짜 좀 숨 쉬는 듯한 느낌? 학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치동이라든가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을 인제 다 시키고 인제 지겨워. 강남이 너무 지겨워서 막 숨 막히고 하니까 좀 이제 고즈넉하게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 부부끼리 좀 한적하게 '나 좀 단독에 좀 살아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강남에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꽤 있으십니다. 사실 인제 지금 집값이 강남 너무 많이 올라서 강남 아파트 뭐 한 채 팔면 여기 와서 훨씬 인제 넓은 공간들을 좀 누리실 수 있잖아요. 땅도 좀 밟을 수 있고 정원이라든가 좀 테라스를 넓게 누리고 싶은데 좀 오래된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축 빌라들이 그 수요를 인제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새로 인제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사실 그거는 투자를 겸해서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동네는 말 그대로 내 삶을 그냥 고즈넉하게 오롯이 나의 어떤 힐링과 편안함을 가지고서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평창동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 년대 80 년대 진짜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동경하던 되게 부잣집의 이미지였던 평창동이 뭔가 인제 부자 동네가 많아졌잖아요. 뭐 반포, 압구정, 이제 최근에 뭐 성수동까지도. 평창동의 어떻게 보면 부촌으로서의 명성 뭐 입지는 좀 퇴색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동이라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은 지금 보여지는 이런 자연들과 함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매물들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요. 요새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거래가 아주 또 원활하진 않지만 요즘 부동산 정책도 인제 "집을 뭐 투기로 보지 마라. 집은 집다워야 된다." 뭐 또 요즘에는 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마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리브하는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재벌가 회장님, 뭐 정치인들이 살았던 동네가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의 부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평창동이 입지를 또 갖춰가고 변화하는지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